핵심 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사이의 공방도 한층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전해드린 대로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까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는 이제 이재명 대표밖에 남지 않았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해진 수순대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현 정부가 민생, 그다음에 상생 협력,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는 꺼냈는데 정작 6개월이 지난 현재는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갈등과 정치 불신, 그다음에 정치 보복 수사, 그러니까 검찰만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던 부분들, 뭐 지금 구속 적부심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예.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대장동 일당 수사를 1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 유동규와 남욱, 그다음에 김만배 이렇게 재판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포섭하고 검찰을 구속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아주 다분히 의도된 정치 보복성 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맞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이제 외부 일정 없이 집거를 하면서 SNS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말이 꽤 오래전에 어떤 범죄자가 했던 말하고 아주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 몇 년 전 얘기니까 대단히 상투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라 할 경우에 그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 하시기에는 많이 나간 얘기다. 즉 본인이 이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고 억울하다고 할 경우에는 스스로 국민들을 설득할 뭔가를 얘기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자 스스로가 이 수사의 성격을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판단할 여지를 주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갖거나 설득이 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이런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말 동안 외부 일정이 없었다는 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있었던 일정을 취소한 거였습니까? 아니, 쭉 그동안 주말에는요 당대표 일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정치연하냐 이런 부분을 주말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숙지하시고 다시 월요일 날 이제 메시지 검토하시고 그래서 주말 일정은 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도 죄 있게 만드는 게 검찰이다. 그 이면에는 기소권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소하겠어 해버리면 어느 정도의 증거 조작을 통해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 유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의 검찰이 한 개인을 간첩으로 몰아서 기소를 하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 공문이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죄를 판결됐지만 그 사람 인생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소했던 그 22비서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이분은 정직 1개월 받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검찰 기소권을 망가지고 잘못 간첩 조작 사건 했던 검사는 1개월 정직 먹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런 게 검찰의 무서운 기소권이다. 그래서 이 검찰의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정진상, 뭐 김용, 이재명 대표까지 향하는 이 수사가 예.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분명히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조작된 거라든지 공소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런 게 참 밝혀졌을 때는 검찰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다.
저는 좀 그래 보고 있죠. 아니, 과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검찰의 기소권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주체가 누굽니까? 검찰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유우성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 예 외에 다른 예가 또 있나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뭔가 증거를 조작을 했다거나 뭐 기소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거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기소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최근의 것이 생각나는 것이고, 역대 군사 정권 시절에 검찰이 권력의 신여로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소권 남용했던 게 있고,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20년, 30년 만에 간첩 사건이 무죄로 되는 것들은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검찰의 지금 수사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본인들이 이게 잘못된 무리한 기소, 공소권 남용이 드러났을 때 검찰 조직이 굉장히 큰 어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군사 정권이 아닌데 군사 정권 말씀하시면 그렇게 느끼시는 시청자들께서 분, 오해하시죠.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뭐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그리고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게 조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그럴 공산이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검찰 자체가 최근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쳤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유동규, 그다음에 김만배, 남욱 이 세 사람의 진술에 근거한 공소 유지가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이지, 재판 과정에 가면요, 재판부는 조금 더 어떤 피의자나 검찰이나 공소권 유지하려는 부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증거 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한두 가지만 깨져도요, 공소권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허술한 부분이 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 과정에 가면 조금 검찰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죠. 자, 이 자리에서 야권 의원 7명이 참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들이 먼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다 자빠집니다. 주말마다 선전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저 선동뿐입니다.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그게 이재명 대표의 탓이고,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정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당에서 가타부타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문제를 삼는 이 국민의힘 여당이야말로 참 어처구니 없고. 예, 뭐 물론 뭐 당 지도부에서는 당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 7명이나 참여를 했다는 것은, 물론 뭐 무소속 의원도 있지만 7명이나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이게 대선 불복이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면 7명만 나왔겠습니까? 한 못해도 절반 이상은 나가야죠. 그러니까 169명 중에 7명인데 저분들 이제 의원님들 성향 자체가 뭐 김용민 의원도 처음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오죽하면 저렇게 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저렇게 국민들의 어떤 요청에 같이 동참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대선 불복이다? 그렇지 않죠. 저런 형식으로 대선 불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 주조로 4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제 촛불 집회에 시민들이 모인 거예요. 저거는 우리 당이 나섰거나 저 7명이 40만 명을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저기에 어떤 이론으로 참여를 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저 집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것들은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자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MBC에 대한 언론 탄압 부분들. 그러니까 국회를 향해서 이 XX라는 비속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 기억이 안 난다, 이제는 사실무근이고 가짜 뉴스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현 정부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몇 분이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갔다. 저는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6개월이 지난 현 정부가 이 무능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무엇 하나 제대로 안정적인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과 어떤 같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당 차원에서 나가면요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견인할 수 있죠. 하지만 당은 현재는 당 내에서, 원내에서 국민의힘과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 말로써 타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게 지금 민주당이 어떤 대선 불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7명이 나갔다 해서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도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면 이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대표자의 성격인데, 과연 저 집회에 나가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것이 지역 주민의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갖는 의미가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서 그것을 정제해서 그 국민의 뜻을 잘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하고 또 당선이 되면 그 틀 안에서 대의제 정치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를 합니다.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정당에서 그 국민의 의사를 받아서 뭔가 정제돼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시스템에서는 이분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몇 명 안 된다고 당 전체 의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시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이런 분들 공천 잘못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 자꾸 안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대중선동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고, 보십시오. 169석 이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 국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요.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국회 안에서 뭘 못하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고도 왜 밖에 나가서 이러느냐,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 발언에 이어서 사진 촬영 당시 조명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예, 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심장병 아동의 집 방문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대통령실의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뭐 조명 사용 여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사실 그 당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처음부터 이 조명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장경태 의원이 이런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다가 결국은 이것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기획된 거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거가 굉장히 박약한 것을 들고 나와서 이걸 또 며칠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뭐 외신이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주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거의 근거가 없는, 즉 어떤 뭐 커뮤니티에 나온 글이라든지 SNS에 본인 의견을, 어떤 네티즌이 의견을 얘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 되고 나서부터 대단히 이 가볍고 좀 근거가 없는, 너무 급한 그런 정책 공세를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스스로 다시 자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뭐 대통령실이 뭐 허위 사실 유포다. 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뭐 외신 인용한 것도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 보면은 저도 이제 육안으로 봐도 사진 자체가 뭐 그림자 생기는 부분이나 뭐 이 명암 자체가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전문가들 눈에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장도 있었고 저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근거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가셔서 연출된 선행을 한 건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선행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이 선행을 통해서 이 어려운 가난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진을 찍으려면 이 어두운 그런 장소에서는 조명이 필요하다. 뭐 조명이 좀 쓰면 어때요? 근데 조명 절대 쓴 적 없다 하면서 이게 논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조명을 안 썼고 그 SDR에 있는 조명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허위다.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그냥 인정하고 가면 끝날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비서고 국회에 대해서 EXX든 바이든 날리면이든 그냥 내가 사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뭐 송구했다. 제가 좀 주의를 못 기울였다. 하고 툭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이게 MBC까지 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헌정 질서까지 오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출된 선행? 연출됐든 어쨌든 선행을 했잖아요. 근데 선행을 하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니까. 그럼 이제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문제를 야당에서 지적을 합니다. 조명 사용했다. 이래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이게 가짜 뉴스다,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가는 게 대통령실이 대응을 잘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예. 이상하게 바뀌는데요. 선행이란 말씀 처음 들었고요. 그럼 선행인데 조명 쓰는 게 무슨 문제냐? 정말 합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왜 조명 문제를 맨 처음에 애초에 왜 제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건 연출된 선행에서 연출이 빈검 포르노에 가깝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장경태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행이 초점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너무 과도한 지적인 것 같다. 그래서 조명도 필요해서 이 어려운 친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과도한 정치공을 사실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대통령실이 성숙된 대응이지 않냐. 라는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조명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저는 뭐 조명을 썼으면 썼다고 얘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뭐 조명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민주당 정경태 의원과 이제 전문가들이 외신에서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조명은 저희가 이제 뭐 스튜디오 촬영할 때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 조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세워놓고 하는 촬영 조명을 한 2-3개 정도 세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화면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아이들과 실내에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은, 자, 지금 장면입니다. 지금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조명이 일관되지 않고 갑자기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이제 그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런 촬영 나갈 때 ENG 카메라라고 방송사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 앞에도 이제 조명이 달려 있는데 그 조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아서 요즘에는 일반 조명이랑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ENG 카메라의 조명이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반 스튜디오 정말 그것을 위한 조명이 아니라. 그렇죠. 저기 뭐 조명팀이 나가가지고 무슨 드라마 찍듯이 그렇게 몇 명이 조명을 들고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 근거를 드는 게 제가 어딜 보니까 이 조명을 썼다고 주장하신 분의 게시물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눈동자를 확대를 해서 거기에 몇 명의 사람이 비치는데 그 사람들이 조명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 하면서 막 선동을 하는데 이걸 인용해서 지금 조명을 썼다. 기획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국민들께서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주장 왜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실이 너무 과잉 반응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